20년 전 샀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매입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시세와 비교하니 3배가 넘게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감개무량했습니다. 20년 동안 월급은 2배도 오르지 않았는데 집값은 3배가 올랐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사지 않아서 후회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팔았다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를까요?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더 오를 데가 없다고 했고, 어떤 이는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지금 팔아야 할지, 계속 보유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고민은 지금 수많은 중장년층이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동산은 우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노후를 좌우합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값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상승 요인은 토지의 희소성입니다. 땅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입지의 땅은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땅이 더 생길 수 없고 지하철역 앞의 땅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계속 그곳을 원합니다. 좋은 입지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공급은 고정되어 있고 수요는 지속되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50년간 서울의 땅값 그래프를 보면 놀랍습니다. 중간에 오르내림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70년대에 비하면 수백 배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희소성이라는 근본 원리 때문입니다. 어느 65세 남성은 40년 전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너무 비싸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지를 믿고 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는 수십 배로 올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상승 요인은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20년 전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3,000원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물가에 적용됩니다. 부동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명목상 오릅니다. 실질 가치는 그대로여도 숫자는 커집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가격 숫자만 커지는 것은 돈의 가치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투자 대상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세 번째 상승 요인은 소득 증가입니다.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납니다. 50년 전과 지금의 평균 소득을 비교하면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소득이 늘면 주거비에 쓸 수 있는 돈도 늘어납니다. 더 좋은 집을 원하게 되고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집값을 끌어올립니다. 62세 남성은 30년 전 첫 아파트를 샀을 때를 기억합니다. 당시 월급의 절반을 대출 이자로 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월급이 올라 대출 상환이 수월해졌습니다. 20년이 지나자 대출을 다 갚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그 집값이 처음 산 집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소득이 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집값도
함께 올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상승 요인은 인구 집중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일자리와 편의시설이 있는 도시로 모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수도권은 계속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욱 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55세 여성은 20년 전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더 큰 집을 샀습니다. 남는 돈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서울 집값은 2배로 올랐는데 지방 집값은 제자리였습니다. 자식들도 서울로 올라가 살면서 왕래가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다시 서울로 올라왔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 작은 집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 상승 요인은 건축비 상승입니다. 새 아파트를 짓는 비용이 계속 오릅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각종 규제로 인한 비용도 늘어납니다. 건축비가 오르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고 그러면 기존 아파트 가격도 따라 오릅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현상이라 막을 수 없습니다. 한건설업계 종사자는 말합니다. 20년 전과 지금의 건축비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2배가 되었으니 분양가도 2배가 됩니다. 결국 주변 아파트 가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집값 상승의 하한선을 만듭니다. 건축비 이하로는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상승 요인은 금융 환경입니다. 장기적으로 대출이 점점 쉬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전세금으로 모아서 집을 샀지만 지금은 대출로 집을 삽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니 구매력이 높아집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63세 남성은 30년 전 집을 살 때 대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은행은 까다로웠고 금리도 높았습니다. 전세로 10년을 살며 돈을 모아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전세 없이 바로 대출로 집을 삽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서 수요가 폭발했고 가격도 올랐습니다. 일곱 번째 상승 요인은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됩니다. 낡은 동네는 재개발됩니다. 새로 지어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가격 수준이 상승합니다. 특히 서울은 노후 아파트가 많아 재건축 수요가 큽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될 것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말합니다. 재건축은 집값 상승의 강력한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가격이 2~3배 오릅니다. 주변 아파트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도시 전체로 확산되면서 평균 집값이 올라갑니다. 여덟 번째 상승 요인은 라이프 스타일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원합니다. 넓은 집, 좋은 시설, 쾌적한 환경을 추구합니다. 과거에는 작은 집에서 만족했지만 지금은 더 큰 집을 원합니다. 이런 욕구가 프리미엄을 만들고 가격을 올립니다. 60세 여성은 젊었을 때 20평대 아파트에서 가족 넷이 살았습니다. 불편했지만 견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아이 하나에 방 하나를 원합니다. 서재도 원하고 드레스룸도 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대형 평수 수요를 만들고 가격을 올립니다. 물론 이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내립니다. 정책이 바뀌고 경기가 변하고 금리가 움직이면서 가격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에서 말한 구조적 요인들이 작동합니다.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